편입 물리가 쉬워지는 김동훈만의 물리 방식. The All New 방탄물리.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여러분 2023년도니까 2024학년도 연고대 편입 좀 기초과정과 기본과정을 조금 다루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 뭐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그렇고 실강을 듣는 학생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 강좌 처음 들어왔을 때 비전공자라든가 아니면 물리에 좀 약간 거의 처음이신 분들이 수업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좀 빠르게 좀 커버를 하고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개념을 좀 다진 다음에 근데 문제풀이 약간의 문제풀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개념 설명으로 들어왔을 때 좀 이질감이 없도록 버퍼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실강으로는 기본적으로 5번 정도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인강으로는 여러분 20강 정도 됩니다. 20강 정도 되는데 한 강당 보통 여러분 한 강당 한 30분 정도에서 40분 정도, 40분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강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마다 한 강씩 진행해가지고 총 20강 정도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저에 대한 설명은 뭐 이 정도 기본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 우리가 제가 수업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보통 기초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그런 다음에 기본 심화과정, 통합과정이 있는데, 기본을 보통 여러분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이제 심화가 보통 7월 달부터 보통 시작합니다. 여름방학 시작할 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그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업 같은 경우 한 20강 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수업을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첫 번째 수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프리뷰를 통해서 여러분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포인트를 좀 한 다음에 본 수업에서 여러분 편입 방향에 대한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에 좀 다시 한번 처음에 우리 오늘 기본적으로 한 강당 뭘 배웠는지를 복습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좀 빠르게 좀 정리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라서 넣어놨고요. 간단하게 2023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편입생들한테 보는 어떤 그런 연구된 물리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연대 같은 경우는 객관식 20문제, 주관식 20문제인데, 여러분 객관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주관식입니다.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 문제고,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추론형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계상형과 암기형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추론형 문제는 여러분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추론해 나간다면, 연고대 물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관식 형태 문제로서 암기형과 계산형 문제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주관식 4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까지 경향성을 보게 되면 일관적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출제의 방향은 크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가 조금 다르냐면 여러분 기출을 보게 되면 크게 역학, 유체역학, 연력학, 그런 다음에 전자기학, 파동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역학은 고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유체는 액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연력학은 일반적으로 기체에 대해서 합니다. 근데 고체, 액체, 기체, 전기와 자기, 소리와 빛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원자에서 보시면 원자 안의 세계를 보는 것이 현대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리 같은 경우 고체, 액체, 기체, 전기, 자기, 소리, 빛, 그런 다음에 원자 안의 세계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역학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올해 살짝 다르죠 여러분. 다르고 전자기학에서 그 다음 번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보시면 유체역학이나 연력학 같은 경우 보통 여러분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하게 되고, 소리와 빛 같은 경우도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하게 됐는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대물리가 이렇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연대물리에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보통 한 분이나 아니면 많아야 두 분이거든요. 한 분이나 두 분이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경향성이 나타날 수뿐이 없는 거예요. 나타날 뿐이 없는 거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역학이랑 전자기학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올해 연대 물리학과 교수인데 역학이랑 연력학에 문제 내는데, 올해 내가 무슨 강의를 했냐면 파동 광학 단원에 해당하는 것을 올해 강의를 내가 했어. 그럼 여러분 내가 출제할 때 아무래도 제가 올해 강의했었던 부분에 문제를 많이 내겠죠.
그렇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갑자기 여러분 그전과는 다르게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올해 내가 파트, 이 파트 올해 맡은 강좌가 기본적으로 강좌 중에 현대물리 강좌가 있으면 아무래도 출제할 때 보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낼 수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교수님의 어떤 그런 경향성이 좀 약간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누가 낼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교수님의 경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연대만 준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시면 역학이랑 전자기학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나머지 파트에서는 여러분 좀 약간 그런 어떤 경향성, 그의 경향성인데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준비는 하되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연대 같은 경우 보통 한 70점에서 80분 정도 만점면 보통 합격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7, 80% 정도를 커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 문제 중에서. 근데 그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또 하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이 편입물리 갖고 있는 편입 수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그 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연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이제 또 커버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경향성이 일정합니다. 역학에서, 연력학에서, 전자기학에서, 현대물리에서 이렇게 보통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여러분 고대를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파동 광학익 단원이 고대에선 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유착학이 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선택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학원 수업을 할 때, 학원 수업을 딱 들을 때 연고대만 처음부터 준비나 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어떤 학생들도 있냐면 서성안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어요. 서성안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서성안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여름방학 때쯤 되니까 수학을 어느 정도 제가 자신감이 탁 붙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서성안 준비하고 연고대 준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영어를 공부를 하냐 마냐거든요. 영어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야. 영어 공부를 같이 하면서 서성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물리라든가 화학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죠. 쉽게 말하면. 영어, 수학만을 쭉 갔는데, 여름방학 때쯤 되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수학에 올라왔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연고대도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교가 보통 어디냐면 고대를 많이 선택해요. 왜냐하면 과목이 확실히 뭐보다는 연대보다는 조금 적으니까. 근데 고대 물리는 4문제가 제가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4문제가 출제되는데, 한 문제는 강아지도 송아지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다른 한 문제는 공부를 하면 풀 수 있어요. 나머지 2문제는 공부를 하건 하지 않건 어려워. 근데 여러분 고대 합격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반타작은 꼭 하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있긴 한데, 여러분 이게 그리고 한 문제당 1번 문제면 새끼 문제로 1-2, 1-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3-1, 3-2, 3-1 나오면 나머지 그 2문제는 반드시 맞고, 나머지 2문제에서 부분 점수 챙기면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어떤 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서성안 준비한 학생들이 막판에 많이 준비하는 학교가 보통 여러분 이 고대 같은 학교들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전략이 조금 다기는 한데, 지금 준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역학과 전자기학과, 그런 다음에 연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이 파동 광학 정도, 이 광학을 좀 알아야지 현대물리가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현대물리만 독고다이로 공부할 수는 없고, 얘를 좀 알아야지 현대물리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역학, 그다음에 전자기학, 그다음 파동과 광학 파트, 요 정도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커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 기본적인 과정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기초적인 것들 내용을 좀 커버하면서 여러분 기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커버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여러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